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황순이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두 제자를 모셨습니다. 최근 이제 입시를 막 마치고 지금 2023학년도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따뜻한 이제 새내기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재원이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하게 된 2, 3학번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형은 뭘로 갔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활동 우수형으로 입학을 하게 네, 됐어요. 수시를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학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2, 3학번 변예담입니다. 네. 자, 정시로 네. 입학한 거죠? 네. 네, 이제 예담이도 수시를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 맞아요. 네, 또 이제 정시로 또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먼저 이제 지금 수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화여고가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 학교고, 활동이나 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풍성한 학교인데, 그래도 실제 진학은 또 정시로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시 공부를 또 놓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재학생들이 내신이랑 정시 공부의 병행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들 하니까 오늘 그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신이랑 수능 공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지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는 사전에 질문지가 제공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상관관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이랑 수능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저는 문과였는데 사탐 같은 경우는 진짜 똑같아요. 그냥 내신으로 한 거랑 수능으로 한 거랑 똑같아서 제가 내신을 공부한 게 수능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내신이랑 수능이랑 조금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3학년 때는 이제 수특이랑 수완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약간 이러시다 보니까 되게 수능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3학년 때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상관관계가 크다. 네. 그리고 사회탐구는 많이 거의 뭐 일치한다라고 네. 보여지고 국어 영어가 그런 갭이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은 많이 내용을 일단 알아야 하고 되게 그냥 지문을 다 외워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수능은 그냥 새로운 지문을 바로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지문을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능이고 내신은 그냥 제가 준비를 다 차곡차곡 다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재원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신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 앞에 사탐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했는데 과탐 역시도 이제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은 모의고사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엄매 3학년 1학기 때 엄매를 이제 수특을 활용해서 엄매 수업을 했더니 이제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엄매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 역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신과 수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제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또는 국어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방법이나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것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내신 챙기랴, 비교과 하랴, 학교생활도 재밌게 하려다 보면은 진짜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땠어, 예담이는? 저는 일단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시를 챙기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은 그 성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내신을 준비를 하고 시험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다음 다음 시험 전까지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 대단하다. 보통 내가 이렇게
이제 시험 끝나면 정기고사 중간 기말 끝나면 딱 교실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뭔가 중학교 같은 느낌 있잖아. 약간 긴장이 너무 내려놓은. 사실 지금이야말로 모의고사를 폭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 애들이 내신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게 내려놔지는 게 좀 걱정될 때가 있는데 사실 정시로 대학 가려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저도 2학년 때까지는 살짝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좀 익숙해져 있고 그랬는데 3학년은 진짜 수능과 가깝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진짜 내가 정시로 진학할 네. 의지가 있다면 정기고사 끝났을 때 수시에 몰입하는 친구들보다 더 정시 공부를 조금 네. 미리 해놔야 맞아요.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재훈이? 저도 동의해요. 너무 근데 재원이는 조금 더 학종을 더 많이 조금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신 하랴, 비교과 챙기고 뭐 하랴, 수능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딱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겨울방학 2달이랑 그리고 이제 자소서 같은 거 다 끝나고 9월부터 11월 사이 그 정도에만 수능에 딱 집중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랑 그러니까 방학 때 진짜 모의고사 공부를 폭발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결국에 그래도 그런 정시에 수능도 결국에 최저를 맞추고 그랬던 거잖아. 최저 맞추고 그랬던 것도 결국에 내신을 공부하면서 다졌던 기초가 좀 작용을 한 것 같네. 만약에 동생이 있어. 여동생이 있어서 이화여고 왔어. 근데 얘가 보통 다 그런 패턴을 겪잖아. 1학년 때, 중학교 때 좀 잘했다가 고등학교 와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 네. 느끼고 내신의 벽도 느끼고 맞아요. 그러면서 나 합종 안 되겠다, 수시 안 되겠다, 정시 올인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았었잖아 주변에도. 맞아요. 아니 동생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저는 수시 끝까지 챙기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무조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과목별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까? 국어 영역에 대해서 혹시 조금 얘기해 줄 만한 거. 나는 국어 영역이라는 게 국수영탐 4개의 과목 중에서 성적이 잘 안 변하는 과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오르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약간 글을 읽는 방법을 알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사실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을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읽는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걸 잘 알고 나서 이제 문제가 보이고 그러면서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새로운 지문들을 되게 많이 접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지문들을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복습하고 내가 여기서 뭘 놓쳤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고 약간 그런 훈련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교과 수업이든 뭐 여러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에 내가 새로운 지문을 접했을 때 글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과 역량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 네, 맞아요. 지원이는 국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국어를 되게 시험 상황에서 시험 상황에서 시간 관리를 되게 못해서 꼭 비문학을 이제 한두 지문씩 못 읽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가장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큰 요소가 이제 푸는 순서를 바꿔봤거든요. 원래 엄매를 풀고 그다음에 문학을 풀고 아니 독서를 풀고 엄매 문학 독서. 그래. 엄매 문학 독서. 엄매 문학 독서로 풀었는데 엄매 독서 문학으로 푸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처음에 했던 엄매 문학 독서를 풀었을 때는 문학 시간을 분배를 못하고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독서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를 바꾸니까 이제 문학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모든 지문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이라는 게 어떤 글 읽는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해내는 능력도 사실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나도 수학 모의고사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학 수능은 어떤 것 같아? 사실 인문계에서 수학 등급이 대체로 좀 네. 좋게 나오기 힘들잖아. 그렇죠. 지금 수능에서. 그렇죠. 그렇죠. 수학을 수능 저는 수학. 사실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수학은 일단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저는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계속 끝까지 그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접근은 할 수 있었는데 항상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날리고 또 많이 못 풀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접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풀어내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 약간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특히 인문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제가 수시 중심으로 준비하는데 수능이라는 것은 저한테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도구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뭐 2개합, 3개합이잖아. 네. 이화여대만 해도 뭐 3개합 6이잖아. 3개합 6이니까 내가 수학을 빼고 나머지 3개로 맞추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해.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고 비교과하기도 바쁘고 자, 다른 국수탐도 국영탐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수학 하나를 수능 수학을 확실히 접고 3과목에서 2개합, 3개합을 맞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게 학생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 제가 했던 생각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저도 수학을 많이 못했어서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3개로 3합 6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3합 6을 맞췄고요. 그걸로? 근데 수시 3합 6을 맞췄어요. 근데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정시로 갔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만약에 수학을 끝까지 안 하고 다 포기했었으면 제가 정시로 홍익대를 못 갔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변수 상황이 다 생기니까 제가 일단 무조건 다 챙기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수학도 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을 아예 버리고 국영탐만 챙긴다. 약간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주연이는? 저요? 수능 수학.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왜 보통 막 인강을 많이 보잖아요. 수학 인강을 보면 이제 강사들이 풀어주는 걸 보고서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이걸 풀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내가 다 소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특히 혼자 고민해보고 직접 푸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문제를 풀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반갑게 맞이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1등급인 자기가 1등급인데 만점이 목표다 그러면 22번이랑 30번만 다 모으는 거죠. 다 모아서 그것만 계속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잘 안 풀려도 일단 계속 최대한. 네. 그리고 근데 물론 그 전반기에는 그게 중요하고 전반기에는 그게 중요하고 후반기에 되면 이제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그치, 사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까 국어에서와 같이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에서 약간 더 위에 쪽에 도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도전하되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시간 운영이나 현실적인 접근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질문 있어요. 근데 혹시 4등급이나 3등급인 친구들은 22번이나 30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접근조차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22번이나 30번 문제들만 모아서 풀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치? 그쵸. 그럼 그 등급대의 친구들은 보통 틀리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11번에서 13번 유형을 많이 틀린다. 그러면 각자 이 자기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문제들 모아서 풀거나 하면은 결국에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 흔히 메타인지라고 하잖아.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모르는지 내 수준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공부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남이 풀어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수학 공부가 아니라 직접 내가 풀어보고 생각하고 풀어보고 접근해보는 거. 이것도 좋은 얘기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영어가 우리가 은근히 소홀해지게 되잖아. 네, 맞아요. 또 소홀해지면 소홀해진 만큼 또 갑자기 89점 나오고 막 이런 과목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영어는 노력한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성적 올리기 좋은 과목이라 생각해요. 네.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영어 성적이 많이 오른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서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걸 이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어가 조금 상대적인 특징이 국수 탐에 비해서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거?
문항별로 질문이 맞아요, 정해져 맞아요. 있다는 점이 나는 영어의 좀 특징인 것 같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사실 수능 영어는 그렇게 진짜 질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마다 다 그 스킬들이 있어요. 그치. 그 풀이마다 공략해야 하는 그 스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문제마다 그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유형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영어에서는 특히. 뭐 이 글의 분위기로 이런 문제는 또 어떤 거에 주목하고 네. 각 문항마다 유형마다 접근하는 공략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1, 2학년 때는 기초 실력을 좀 네. 많이 다지고 3학년 좀 후반부로 갈수록 맞아요. 그런 식의 공부가 필요. 영어 공부 어떤 거 같아? 저는 사실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모의고사에 큰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었거든요. 근데 많이 아시다시피 43에서 45는 엄청 쉬운 문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이제 푸는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을 문제를 풀어보고 그럼 이제 뭐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문장 삽입, 뭐 빈칸 이런 다양한 유형들에서 자기가 약한 유형을 찾고 그 가장 약한 유형을 뒤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 메타인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좀 인지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한 것 같고. 자, 그럼 탐구 얘기해볼까? 사탐형 먼저 해볼게. 무슨 선택 과목 뭐였어? 저는 생활과 윤리랑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어요. 동아시아사.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탐은 꼭 수업을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다 나와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수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해결책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수업을 들으면 다 수능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잘 들으면서 이제 약간 거의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거 받아쓰기처럼 적기도 했었고 그걸 싹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탐은 그런 걸로 외우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때 어떤 걱정은 없었어? 저는 이제 사실 내신도 챙기다 보니까 동아시아사는 비인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27명이 선택을 했었는데 근데 좀 많이 적게 선택하다 보니까 되게 치열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진짜 꼼꼼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같은 되게 소수 과목들은 꼼꼼하게 그 지역적인 문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워야 해요.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케이. 과학탐구 선택 과목 뭐였어? 저는 물원이랑 화원 봤습니다. 어땠어? 수능 공부? 일단 그냥 과목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면 물원은 이제 보통 물리하면 수학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흔히들 하는데 의외로 제가 경험할 때 물원은 좀 개념적인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수적인 감각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지수를 덜 사용하고 수들의 사칙 연산을 좀 이용하는 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2 때는 이제 내신으로 하는 그 과목이 물원 화원이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듣고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열심히 듣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엔 또 학교에서 수특으로 그걸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문제 풀어보고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진다 생각하고 이제 2학기부터 30분 맞춰 푸는 게 어려우니까 그 실전 연습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의 교과 수업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렵잖아. 정시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냥 여기 뭐 너무 오피셜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들려줘. 제 수능 과목이 아닌데 내신 수업을 듣는다 라고 하면 그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자기가 뭐 3학년 때가 되면은 사실 수시를 할지 정시를 할지 좀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3학년 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다른 과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수능이 중요한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들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아직 2학년이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내신을 바라볼 것 같아요. 수능 과목이 아니더라도 일단 수시를 다 챙겨야 한다.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일단 끝까지 그 수업 집중을 잘 하고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 수시 정시가 어떻게 딱 음.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고 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범위에서는 하고 또 어떤 범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자연계들은 특히 투과목 공부가 그러니까 3학년 때 투과목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투과목을 되게 물론 투과목 시간에 이제 원에 대한 부분도 다루겠지만 정말 투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부담이 있잖아. 근데 그래도 재원이는 재시무 면접이나 여러 수시에서의 면접 상황 때문에 필요했었지. 어차피. 저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먼 미래를 앞두고 물화생 2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진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생투 하는데 막 수업 시간에 듣고 질문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재밌게 일단 또 진로 과목이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할 때 써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깨달은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사문탐을 들었었는데 사실 사문탐은 수능 과목이 전혀 아니고 진로 과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게 진짜 내가 나중에 뭐 경제할 때 약간 도움이 되겠다, 뭐 상식에 도움이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뭐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겨도 수능 과목 아니지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공부가 대학을 위한 거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 사실은 대학을 가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과학도 기초학문으로서 다 다루고 공대를 진학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입시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애들 또 많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 인강이나 학원이나 뭐 특정 뭐 이런 걸 추천하라기보다는 그런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언제까지 좀 다니고 뭐 그랬는지, 사교육을 어떻게 좀 활용했는지. 저는 기숙사에 수능 살았어요. 공부에 있어서. 네, 저는 기숙사에 10월까지 살았어요. 3학년 10월까지. 오, 네, 1학년부터? 네, 1학년 때부터 계속 기숙사에 살았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나오고 일요일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아예 안 다니고 인강이랑 과외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강은 제가 진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빡세게 듣고 그다음에 내신 공부하다가 인강 빡세게 듣고 그래서 한 여름방학 때까지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능 더 다가올수록 인강보다는 좀 더 제 문제풀이나 제가 해야 할 그것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과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수능 전까지 계속 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숙사를 생활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게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자습의 비율이 네, 늘어났다는 많이, 거네. 네, 많이 늘었어요. 오케이. 저는 일단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녔고,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1학기에는 수시에 집중하느라 수능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제 2학기에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학원에 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푸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갔고, 그거 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는 이제 인강에서 따로 있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학교 수업을 듣거나 그런 거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나도 어떤 인강 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인강이라는 게 되게 그 커리큘럼이 다 있고 그걸 다 이수를 하고 딱 완강을 하면 그것 자체가 뿌듯함이잖아. 근데 그것이 공부를 했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역을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듣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활용을 한 것 같고 또 실전 연습의 기회는 또 사실 학교에서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를 학교 차원에서 마구마구 만드는 건 아니니까 실전적인 연습도 수능에서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것 같네. 그러면 질문이 좀 미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화여고에서 수능 공부를 잘하려면 뭔가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화여고라고 딱 너무 그 앞에 키워드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해줄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일단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제 강요한다고 아니야. 저는 진짜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뭐 국어가 이제 내신 다 끝나고 2학기 때도 국어 선생님 들어와서 수특 수한 강의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진짜 열심히 들어서 그 수업 안에 제가 이 짐을 다 끝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었고, 그리고 사탐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중요하고요, 수업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투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간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 30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쉬는 시간이나 뭐 저는 기숙사에 갔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면 호실로 안 가고 일단 자습실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1시간 공부하고 석식 먹고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런 자투리 시간이 진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하고요. 보통 그럴 때 그 자투리 시간에 저는 뭐 사탐 암기나 영어 단어 암기나 아니면은 수특수한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수특수한 강의 같은 경우는 7분, 뭐 8분 이런 식으로 지문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씩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활용하기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뜨는 듯한 애매한 맞아요, 시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수다 떨면서 핸드폰에서 네.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딱 몇 분짜리 짧게 딱 알차게 그게 단어를 중요해요. 외우거나 되게 잘 시간 걸리는데 재원이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저도 예담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고1, 2 때는 무조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능을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은 그 시간에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능에 갔을 때 사실 저는 이게 수능인지 뭐 학원에 온 건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약간 맞아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오. 풀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나는 이제 이거를 신체의 수능화라고 표현하거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같은 시간에 국어를 풀고 같은 시간에 수학 풀고 이런 패턴을 언어학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수능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게 내가 그냥 모의고사 연습했던 거에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걸로 긴장감 없이 나의 역량을 또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좀 시간 관리를 조금 수능 스케줄에 맞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특히 3학년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플래너 쓰는 거 아, 플래너 쓰는 아. 거. 플래너 얘기 좀 해볼래? 그럼? 저 혹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주면 돼. 뭐 이거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옆에 이렇게 띄워도 돼. 아, 진짜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시간 관리를. 보이려나? 이거 해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진짜 이 분 단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는데, 사실 플래너를 다들 종이에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시간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체크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메모장에다가 뭐 7교시 쉬는 시간에 수분과 문풀 이런 보통 그런 거를 언제 작성하고 언제 확인해? 하루를 시작할 그냥 네 이거를 전날 밤에 미리 전날 계획한 밤에. 적도 있었고 아니면 학교 딱 오자마자 바로 오자마자 한 적도 바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7교시가 지났잖아요. 그럼 제가 했으면 바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활용했어? 저는 딱 고1 2학기부터 수능 끝나는 날까지 빠짐없이 계속 플래너를 매일매일? 네, 종이에다 썼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요. 막 애들 플래너 쓰면 막 그거 꾸미기 바쁘잖아요. 막 닫고. 스티커 붙이고 시간 열심히 재요. 초단위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래너를 쓸 때 쓰는 건 좋지만 이제 그런 거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 양에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위주로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양적인 측면으로 좀 작성했다. 오케이. 어떤 학생이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 이제 최종 결정을 했어. 그래, 수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일단 정시 올인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어. 딱 한 뭐 2학년 중간쯤이라고 해보자. 그런 학생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래? 근데 2학년 중간까지 왔다는 건 그래도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때 그래도 성적이 조금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괜찮았으니까 그때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까지 챙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그래도 수시를 네, 놓지 않고. 계속 제가 사실 정시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수시를 지금까지 계속 챙겨왔기 때문에 정시를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시를 챙기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시를 챙긴다라는 말 속에
공부를 꾸준하게 음. 정기고사를 통해서 하는 그 텐션을 놓지 말아라 맞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특이나 수행평가 이런 것도 사실 수시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뭘 보고서나 쓸 때 대학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노력들이 어디 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일단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여여고 애들 맨날 졸업생들 장학금 탄다고 연락 와. 와. 그럼 저 뭐 성적 보세요. 와. 연락 오는 애들만 그렇게 오니까 선생님 저 학고 받았어요 이렇게 연락은 안 하겠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그런 아이들한테? 진짜 난 정시 올인이다. 사실 공교롭게 저는 2학년 1학기가 내신이 제일 낮았고 낮았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극복이 되고 하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확고하다면 이제 그래도 정시 파이터다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현역 고3이고 수능을 한 달 앞뒀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수시를 하는 친구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 생각해. 걔가 현역 고3이다. 수능 한 달 한 달 앞뒀다. 그러니까 비교과 챙긴 애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수능 공부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해줬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